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다니며 초반 기선 잡기에 한창입니다.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문재인, 안철수 캠프는 과연 어떤 유세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입니다. 후보들의 발걸음이 아주 바쁜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오늘도 전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오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구나. 잘도 반갑습니다.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내년 4.3 70주년 주념식에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4.3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주념식을 아주 국가적인 그런 행사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우리 전주에 왔을 때 전주 시민들께서 팔도 통합기과 그렇게 비벼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정수 차장. 네. 오늘 전남과 전북을 문재인 후보가 찾았네요. 이게 일정을 조율한 건가요? 안철수 후보하고 일정을 조율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마치 그렇게 조율한 것처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남 지역을 찾았는데요. 어제 첫날 안철수 후보가 호남 지역을 찾은 데 이어서 문재인 후보가 오늘 둘째 날 호남을 찾았습니다. 어제 첫날은 통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실상 불모지로 여겨졌던 대구를 갔었죠. 네. 오늘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도끼를 놓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대 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호남표를 얻지 못하고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고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에 뭔가 쐐기를 박는 그런 행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보다 하루 늦게 호남을 찾았는데, 자, 과연 안철수 후보와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는지 강기정 민주당 선대위 총괄수석 부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먼저 호남을 찾고 그 다음 날 문재인 후보가 찾았습니다. 자,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갔습니까? 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이미 호남을 5번 이상 갔고요. 네. 어제는 대구를 거쳐 광화문에 갔고 오늘은 이제 제주, 전주, 광주를 갔습니다. 네. 한 3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광주 정신을 계승할 진정한 후보가 누구이냐. 네. 6.15 햇볕 정책이나 6.15나 5.18 민주화 운동을 정강 정책에 넣었는데 머뭇거리는 안철수 후보냐, 아니면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겠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문재인 후보냐, 이런 데서 차이가 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40석짜리 안철수 후보가 만들겠냐, 119석짜리 민주당 후보가 만들겠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문재인 후보는 오늘 가서도 이제 호남을 5.18의 어떤 정신과 에너지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에너지 거점 도시를 위해서 한전 공대를 만드는데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이 광주에 공을 최근에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 그 덕분일까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1위의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제가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말바우 시장이 있는데요. 네. 거기를 우리 김정숙 여사와 함께 1시간가량을 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것은 지난
그 9월 이후에, 작년 9월 이후에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호남의 특보라고 일컬을 질 정도로 네. 호남의 섬과 농촌과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호남을 진정성 있게 다가섰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진정성을 알아준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남은 일정도 더 열심히 뛰어서 민심을 또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광주를 찾은 문재인 후보 길거리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6시부터 아마 프리허그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리 유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실시간 화면입니다. 자, 지금 오늘 프리허그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의 행사입니까? 네, 아직 그 문재인 후보가 단상에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저 현장에 있다 보면 조금씩 그 상황이 연기가 되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문재인 후보가 저 유세장에 나타날 것 같고요. 보니까는 오전부터 호남 지역 광주를 누비고 다녔던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네. 박홍근 의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잠시 후에 그 문재인 후보가 나타나면 요즘에 그 문재인 후보 가는 데마다 정말 아이돌 버금가는 인기가 화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아주 젊은 층에서 인기가 폭발적인데요. 그런 열기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현장에서 즉석 프리허그, 유권자들을 네. 안아주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충장로에서 지금 5시 50분이니까요. 10분 후부터 길거리에서 광주 시민들을 직접 문재인 후보가 안아주는 프리허그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 유세장 현장에는요. 김성환 전 기아 타이거즈 감독 그리고 김용용 감독도 지지 유세 연설에 동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보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TV 광고를 먼저 공개를 했죠. 이게 어떤 컨셉의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만든 TV 광고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문재인 후보의 TV 광고인데 정작 주인공인 문재인 후보는 전체 분량 중에 한 20%만 나오고요. 아하. 나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세대의 청년이라든지 어린이 그리고 노인 그리고 뭐 우리 직장인들 뭐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대통령, 행복의 나라를 정말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는 TV 광고를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하네요. 네. 사실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직후의 신문 광고도 보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이름이 빠져 있고 경선에 참가했던 다른 후보들의 이름이 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TV 광고에도 본인을 조금 줄이고 다른 내용을 더 많이 넣는 이유 있겠죠? 본인이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어쨌든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다.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후보 얼굴이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유력 대선 주자라는 국민 모두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안정돼 있고 준비되어 있는 후보인가 이런 것들을 어필하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단 호남, 광주를 하루 간격으로 찾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자, 누가 더 압도적이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들은 뭐라고 분석하나요, 지금?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는 뭔가 용호상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화면을 이렇게 편집을 어떻게 저렇게 또 아주 비슷하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아주 몰려서 둘 다 거의 뭐 아이돌 팬클럽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남에서는 굉장히 환대를 받는 두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했던 대전과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화면과 함께 한번 볼까요? 자, 그 문재인 후보가 어제 갔던 대구를 바로 하루 차이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서문시장이라든지 대구백화점 시민들이 많은 장소를 가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성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은 선거를 위한 통합이지 네. 진짜 통합을 하려는 게 아니고 선거 끝나면 없어질 통합이다. 아주 통렬한 비판을 했습니다. 뭐 강철수라는 별명이 붙었다는데 직설화법으로 아주 유세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심정숙 차장의 얘기하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강한 발언들을 쏟아낸 안철수 후보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선출한 곳이 바로 이곳 대전입니다. 중원의 힘이 이번 대선 결정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청년 눈물들을 닦아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2의 정유라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개파 패권주의 세력에게 또다시 나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공격했던 문재인 후보가 이제 와서 통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믿고 맡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김정은을 향해서 핵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김정은이 이 종편을 즐겨 보면은 저 내용이 전달이 되겠죠. 제가 보기엔 김정은이 종편을 즐겨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렇게 한 거는 뭐 김정은이한테 직접 뭐 호소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저희가 이제 TK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많이 있는 자리니까 내 안보관은 확실하다 하는 걸 네.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또 특히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화. 네. 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북한을 가겠다 했던 그 후보하고 차별화를 좀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호남,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역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구를 오늘 찾았는데, 자, 이렇게 초반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지역을 찾는 이유, 아무래도 좀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겠다, 뭐 이런 바람몰이를 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역시 초반에는 뭐 분위기를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각 TV에서 이제 후보들의 어떤 그 유세 현장을 이제 이 보도를 할 텐데요. 네네. 거기서 분위기가 썰렁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분위기 띄우는데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지지율 1위 지역을 찾는 것이 어떤 네. 그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 대한 예의이자 감사의 표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후보들 본인도 저렇게 환대받고 크게 박수 받는 데 가면은 길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아하. 길을 받는.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긴 하지만 네. 저렇게 뜨겁게 환호해주는, 화끈하게 지지해주는 지지자들부터 찾아가야 길을 받아서 앞으로 남은 20일 정도의 선거운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선대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는 저희가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이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차별화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문병호 국민의당 선대위 유세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안철수 후보 어제 호남에 이어서 오늘은 대전 찍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자, 유세 동선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유세 동선에 대한 전략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입니까? 우선 뭐 전국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을 한번 훑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순서상으로 어제 이제 호남을 먼저 방문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의 가장 굳건한 지지 기반이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어려울 때 늘 힘을 불어넣어준 곳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호남을 먼저 찾았고,
오늘은 이제 대전을 들려서 그 현충원에 가서 이제 헌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TK 지역을 찾아서 네. 그 지지세를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호남을 찾고 오늘은 대구, TK를 찾고 그런데 이 양 지역에서 민심이 원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호남에서 원하는 것, TK에서 원하는 것 어떻게 다르고 이걸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대체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과거의 낡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은 외면하고 기득권자들의 이익만 그 추구됐던 그러한 낡은 대한민국을 바꿔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중심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뭐 전 국민의 소망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캐치플레이스를 국민이 이긴다 이렇게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은 이제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역시 이제 호남 지역은 역시 이제 그 지역 차별 문제라든가 지역 서열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집권하면은 지역 균등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TK 지역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마음이 좀 커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좀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안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입장을 믿고 맡겨도 좋다라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으로 인해서 좀 그 마음이 좀 착잡한 그런 그 TK 지역에 좀 더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굳어서 좀 현장 상황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하정대 국장 네. 하실 말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원래 대선 때는 네. 수도권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문재인 후보가 48%, 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7%, 약 11% 차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호남이 28석 중에서 23석을 국민당이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뽑아줬지만 정작 또 정당을 선택하는 데서는 국민의당을 많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점으로 볼 때 국민의당은 아직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과거의 총선 때만큼 지금 그 표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 그걸 어떻게든지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를 압도해야만 전국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현재의 우세를 계속적으로 굳혀야만 전국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호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갈수록 치열해지는 유세전. 문재인 후보 하면은 또 매일 아침 문모닝을 외치던 박지원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제 유세 현장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매일 문모닝, 문이브닝 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딱 발각에 내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제가 제일 똑똑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한 거 실수할 때 하지 제가 문재인입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박지원은 5년 있다 대통령 나오니까 그때 박지원 하십시오. 지금은 안철수입니다. 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박지원 대표 아침에 눈만 뜨면 문재인 후보를 향한 독설을
뱉다 보니까, 던지다 보니까 이 입에 문재인 후보의 이름이 익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화면만 봐가지고요. 네. 저게 실수였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했던 건지 그 자체를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순발력이 좋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넘어간 그렇죠. 게 아닌가. 만약에 실수였다면은 네. 진짜 박지원 역시 대표는 능수능란하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는 거고요. 미리 만약에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거라면은 원래 항상 저런 저런데 강한 분이니까 가능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실수겠죠. 네. 보니까 뭐 당황하는 게 약간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잘 수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정치 내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가정을 해보자면 혹시라도 이제 그 박 전 대표가 아닌 다른 국민의당 네. 정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저렇게 말실수하면은 박 전 대표한테 한 소리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박 전 대표 본인이 말실수한 거니까 이제 잘 수습을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거를 전화위복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를 아주 더 위트와 재치로 다른 이야기로 더 키워서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네. 저 정도의 순발력을 갖고 있다면 네. TV토론에서 엄청나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네,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이번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아주 벼르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달라진 모습으로 나올지 안철수 캠프에서도 지금 벼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정수 차장. 네. 어제 저희가 안 그래도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를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해갖고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문재인 1번가가 화제를 몰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층 중에 젊은 층 20, 30대가 많습니다. 저 네. 1번가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쉽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쇼핑몰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목골목 CEO,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겠다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뭐 노인 공약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재미있는 그런 컨셉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네. 지금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1번가에서 베스트셀러 상품 저희 클릭을 하면은 좋아요 클릭을 하면은 그게 이제 1위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건데 네네. 베스트셀러 상품은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요즘에 이제 아하. 워낙 환경 문제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네. 문재인 1번가를 드나드는 네티즌들의 최고 관심사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마치 인터넷 홈쇼핑 하듯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듯이 정책을 구매하는 그런 형식을 썼군요. 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더 재미있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들도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시간도 없고요. 갈 곳도 많습니다. 할 것도 많고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팀워크 그리고 손발이 척척 맞아야지 잘 진행이 될 텐데 국민의당과 민주당 이 팀워크에 좀 특징들이 있습니까? 당마다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 문재인 후보는 대구를 첫날 갔는데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네. 집도끼를 확실히 문 후보가 없지만 챙기겠다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호남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선거 전략의 일환이었겠지만 여기를 다져놓고 대전 중원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갔고요.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충청, 중원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광폭행보라고 보통 하죠. 네. 당 지도부와 후보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광폭행보를 하면서 정말 전국을 21일 동안 샅샅이 누비겠다 이런 전략으로 양 후보 진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국을 누비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말고 또 있죠. 자, 전국을 누비는 이 5명의 후보들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시만 길좀 비켜주세요. 문재인! 제가 항상 진짜 많이 합니다만
되게 잘 아시겠지만. 고소가 조금 줄여주세요. 조금은 안 돼요. 당신들이 안 보고 가시겠다. 적당히 쓰시고, 식사하시고.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세 번 삼창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경제위기 극복하고 안보위기 극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 정당은 저 유승민과 다른 정당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5인 5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보들의 특징이 이 행보에서도 조금씩 드러나죠? 어떻게 특징이 뭐가 제일 눈에 띕니까? 1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때도 보여줬던 화법인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연설을 하면서 객석으로, 그렇죠. 계속 누굽니까? 문재인이라는 답을 유도를 해서 약간은 이게 어떻게 부흥회 모습 같은 비교적인 그런, 물론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그롤링 화법, 짐승이 포효를 하는 그런 화법이라고도 하는데 후모리 창법이라고도. 네, 그롤링 화법이 굉장히 본인들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번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길바닥에 이렇게 철퍼덕 앉아가지고 서민 음식을 어제 오늘 다닌 시장 개수만 전통시장 개수만 한 전국에 한 10개는 다닌 것 같습니다. 다른 무슨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인지 뭐 그런 분들이 다닌 데보다는 주로 이 서민층, 네. 서민 대통령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를 훑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 보시다시피 식사를 그 시장 간 김에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닭도 뭐 닭다리도 여러 번 쓰고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현장, 또 일꾼들이 일을 하는 노동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게 눈에 많이 띄었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특징입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유승민 후보는 일단 실력, 능력, 우리가 이번에 물량은 좀 딸리지만 아무래도 선거 보조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실력과 컨텐츠로 승부하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팔고 다닙니다. 지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에 어제 방문했던 모습인데요. 정말 젠걸음으로 빨리빨리 다니면서 어쨌든 표를 많이 얻는 게 대선의 승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손을 꼭 잡는,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붙잡아갖고 손을 잡고 최대한 발품을 팔아서 경제적인 선거운동으로 최대한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유승민 캠프 관계자한테 그때 물어봤더니 이 선거 이 자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몸으로 때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발품을 팔고 발로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실은요. 저런 선거운동은 5명 중에서 유승민 후보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는 지식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정책을 조곤조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적합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갑자기 청중들을 많이 모아놓고 핵심적인 단어, 구절 하나로 청중을 설득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잘 안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교수하고 연구원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이번에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